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의 오랜 제국주의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분단과 함께 찾아온 감격스러운 해방. 일장기는 내려갔지만 태극기 대신 성조기가 나부끼게 된 한반도의 남쪽. 그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가 청산되기는커녕 민족의 통일과 친일 청산을 요구하던 양심 세력이 반국이라는 갑옷을 들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에 의해 거꾸로 청산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의 비극을 거쳐 1949년 6월 반민특위가 습격당하고 국회 불합치 사건이 발생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했다. 백범의 암살은 국가폭력의 신호탄이었다. 1년 후 전쟁이 터지며 수십만 명이 학살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끌려가 죽임을 당했건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슬퍼해서도 애도해서도 기억해서도 입 밖에 내어서도 안 되었고, 박완서 작가의 말처럼 그저 꼴깍 삼켜버려야 했다. 4월 혁명 후 유족회를 만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던 사람들은 5.16이 나자 붙잡혀 들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십만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지워버린, 죽음마저 죽여버린 끔찍한 한국 현대사가 시작되었다. 다 죽어버렸다. 백골당과 딱벌대에 의해 의회는 짓밟히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연이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신익희가 죽고 조봉암이 사법살인을 당하고 조병옥마저 죽는 비극 속에서도 이 땅의 젊은이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최초의 시민혁명,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전쟁이 끝나고 채 7년이 되지 않은 한국에서 일어났다. 천만 촛불과 K데모크라시의 싹은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다. 독재자의 동상은 새끼줄에 묶여 끌려다녔고 골로 가서 뼈도 못 치진 채 방치되었던 유해들은 10년 만에 비로소 수습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일 경력의 군인 박정희는 민주주의와 통일의 열기를 짓밟는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 민주인사들은 사형을 당했고 피학살자들의 비석은 고꾸라지고 무덤은 파헤쳐졌다. 박정희는 삼선 개헌을 단행하며 장기 집권을 꾀했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기가 심상치 않자 유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모든 민주 영향을 짓밟았던 유신 쿠데타. 박정희는 위수령과 비상사태, 계엄령과 긴급조치로 종신집권을 노리며 군합발로 대학을 짓밟았지만 유신을 7년 만에 부마항쟁이라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다. 탱크를 동원해 민주시민을 학살하려던 박정희는 최측근이었던 김대규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로의 이해를 기대했지만 유신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다. 박정희가 키워온 군대 내 사조직 하나의 수장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2.12와 5.17 2단계 쿠데타 살얼음 같았던 서울의 봄을 깨버렸다. 전두환의 내란과 학살로 5월의 광주는 피로 물들었지만 그곳에는 끝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은 끝까지 도청에 남은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다. 1980년 5월 강주에 참혹하지만 장엄했던 패배는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80년 5월이 없었으면 1987년 6월은 결코 올 수 없었다. 그 7년은 한 호흡처럼 지나갔다. 1987년 6월 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끌어내었으나 민주진영은 김대중, 김영삼 두 김씨의 분열로 말미암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고 군사정권은 목숨을 이어갔다.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지만 여소야대의 궁지에 몰린 군사정권은
삼당 합당이라는 보수 대연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청년 학생과 시민들은 군사정권과 일부 민주 세력의 야합에 분노하며 온몸을 내던져 저항했다. 이에 당황한 노태우 정권은 검찰을 전면에 내세워 유서 대필 사건이라는 희대의 조작 사건을 만들어내며 정권 연장을 꾀했다. 반토막 난 민주 세력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했고 한국 사회는 아주 더딘 보수적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노태우 군사 독재와 타협한 김영삼 정권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광주 학살과 5.17 내란의 주범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려 발버둥쳤지만 시민들은 결국 만 16년 만에 전두환에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만들었다. 그리고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침내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3당 합당으로 민주진영이 반토막 난 지 7년여 만의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의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자체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진 데 이어 진실화해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진상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배상도 이루어지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수많은 보고서에서 가해자들은 모두 땡땡땡으로 처리되었다. 죽은 사람, 얻어맞고 고문당한 사람은 숱하게 있었지만 진상보고서에 가해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가 어찌 소설 속의 정대만의 바람이었을까? 반헌법 회기자 열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2013년 말 처음 구상을 시작하고 2015년 깃발을 올린 뒤 14년 만에 반헌법 회기자 열전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대통령이 4명 바뀌었고 전직 대통령이 3명이나 감옥에 갔다. 반헌법 회기자 열전을 처음 기획했던 어느 누구도 살아생전에 다시 계엄령과 내란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국가폭력과 내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가해자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집에서 눈을 감은 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불러왔다. 아무도 기록하지 못했던 헌법 파괴자들의 이름,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이름을 또렷하게 역사에 새긴다. 내란을 진압했던 시민들은 그들의 이름과 악행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직 시민들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이 책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와 땀을 흘린 시민들에게 바친다.